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한국은 재밌는 지옥, 미국은 심심한 천국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한국, 미국 둘 다 살아본 입장에서 이 말이 진짜 맞는지, 어디가 더 살기 좋은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한국도 서울과 대전이 다르고, 미국도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다르고, 텍사스와 네바다가 다르듯 한 나라를 제가 감히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서울에서의 경험과 캘리포니아의 경험, 이 개인적인 경험들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입니다. 이건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완패입니다. 미국의 서비스는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낮은 퀄리티, 비싼 가격입니다. 일단 병원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진짜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거의 당일이나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진료받고 간단한 건 바로 치료가 되잖아요. 서비스 응대도 되게 친절하고 좋죠. 그런데 미국은 일단 워크인은 절대 불가고요. 예약을 해도 몇 주를 기다리는 게 보통입니다. 서비스도 막 엄청 불친절한 건 아닌데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이런 식이에요. 퀄리티가 낮다고 보기도 좀 그렇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차이가 큽니다. 제가 이빨 교정을 하고 있는데 교정기의 끝부분이 살짝 튀어나와서 그걸 살짝 끊어주는 한 10분짜리 치료를 최근에 했는데 150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험 처리가 다 된 그런 거예요. 보험 처리 안 했으면 아마 몇 배는 더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이걸 비슷한 걸 한국에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선생님이 그냥 해주셨어요. 스케일링 했으니까 그냥 이건 공짜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병원 얘기는 뭐 이거 말고도 너무 잘 아실 거라 조금 더 일상생활 느낌이 나는 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저는 이제 미용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에서는 간단한 남자 커트가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30불은 무조건 줘야 하고요. 거기다 팁으로 20% 정도 주는 건 기본입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하면 이게 한 5만원 정도 돼요. 파마까지 하면 엄청나고요. 한국의 두세 배는 더 비싼 거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내고서라도 마음에 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민 오고 나서 몇 년을 그렇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결국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에는 그냥 엄청 짧은 머리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 갈 때 그때 미용실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남자 머리만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예 미국에서 미용실을 안 가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주 가끔 한국 갈 때만 미용실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은 비싼데 퀄리티가 낮은 서비스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한국의 압도적인 한판 승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로움입니다. 미국은 엄청 자유로워요. 자유의 나라니까 뭐 그럴만 하죠. 내가 뭘 입든 뭘 먹든 어떤 취향을 가지든 100% 존중합니다. 그걸로 핀잔을 주거나 차별하거나 눈치 주거나 절대 안 그래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정말 자기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극도로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느낌이 피부로 와닿아요. 머리 색깔을 어떻게 하든 티셔츠와 바지 색깔이 휘황찬란하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신경조차 쓰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나로서 살아가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정말 매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아무도 공개적으로 막 혼내거나 뭐라고 하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다 알아요. 눈으로 몸짓으로 사실 다 표현되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튀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다들 하고요. 남들 다 짜장면 먹는데 짬뽕 먹는 사람 되는 걸 지향하는 게 우리 정서잖아요. 물론 한국도 요즘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정말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가 경험하는 문화는 이러한 과거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미국의 승으로 결론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육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육아는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이 확연히 갈립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확실히 좋아요.
일단 어린이집 무료입니다. 뭐 정확히는 무료는 아니지만 정부가 보조를 해줘서 거의 무료에 가깝게 다닐 수 있죠. 그리고 키즈 카페도 정말 많고요. 심지어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에는 단지 안에 아이들 전용 놀이터는 물론 실내 키즈 카페까지 커뮤니티 시설로 있고 그러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다른 것들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것 없이 어린이집 비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은 워낙 이민 인구가 끊임없이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인구 격정이 별로 없나 봐요. 저소득자들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이런 개념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저희 아이 둘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한 명당 $2,000씩 내야 됐어요. 하나로 치면 한 명당 250만 원씩 해서 둘이면 500만 원인 거죠. 한국에서 월세로도 500만 원을 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으로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럼 뭐 저희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유난히 비싸고 럭셔리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 다른 곳들에 사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심지어 뉴욕이나 보스턴 쪽은 더 비쌉니다. $3,000씩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락도 따로 챙겨가야 할 정도고요. 뭐 중부나 남부 등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으로 가도 한 $1,500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한국에 비해서 정말 혁신적으로 훨씬 좋은가 하면 뭐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저런 재미있는 액티비티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정말 조금 더 많은 수준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면 이게 반대가 됩니다. 한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벌써 입시 전쟁이 펼쳐지죠. 공부. 게다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튀지 않게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문화에 노출됩니다. 쟤네 집은 차가 뭐야, 집이 어디 살아, 뭘 입어, 아빠 엄마 직업이 뭐다 등등 숨쉬기도 힘들 만큼 뭔가 메말라져가는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미국도 물론 사교육이나 비교하는 문화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훨씬 덜하고요. 그리고 빡세게 하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꼭 공부만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포츠나 음악 등 이런 예체능들이 공부랑 조화를 이뤄요. 이루게끔 합니다 또. 그리고 국립학교들은 당연히 학비가 무료거나 또 저렴하고요. 국립학교라고 해서 항상 다 수준이 낮고 그렇지도 않아요. 좋은 학교들 많이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취학 아동의 나이라면 한국이 윈인 것 같고요. 학교를 간 이후부터는 미국이 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육아는 무승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시라면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구독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아요라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좋아요도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영상의 고정 댓글이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한국과 미국 어디가 살기 좋을까? 네 번째 기준은 차별입니다. 제가 다니는 미국 헬스장에는 장애인분들이 몇 분 다니시는데요. 정말 쾌활하시고 열정적이세요. 운동기구나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등도 다 장애인을 배려한 동선이나 장치들이 되어 있고요. 버스나 지하철을 보더라도 다들 굉장히 인내심이 있고 배려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탑승을 하고 하차를 하는 과정이 시간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기사님들이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요. 또 제 지인의 지인은 자녀가 자폐를 겪고 있는데요. 그걸 진단받고 나니까 아이가 다니는 그 초등학교로 자폐 관리 케어 기버가 매일같이 1대1로 출장을 와서 2-3시간씩 전담 치료 수업을 같이 해주더라고요. 뭔가 엄청 부자만 받는 그런 서비스 같은데 그걸 정부가 무료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나도 바쁘고 급한 상황에서 그런 장면들을 겪으면 얼굴에 짜증이 묻어나고 또 장애인분들도 되게 죄송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치 보고 막 그러는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법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한국인 지인분은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불법 이민을 해서라도 무조건 미국에 데려와서 키울 거라고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죠. 이건 정말 참 어떻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고 정말 악질적인 건데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과 배려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승이기는 한데 약간 애매한 승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관공서의 일처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DMV 이야기 드렸었죠. 한국에서 접하던 관공서의 서비스와 스피드를 생각하면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관공서 일을 만약 하루에 2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럼 그 하루는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정말 느긋하게 하세요. 막 빨리 처리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1도 없고 그냥 자기 속도에 맞게 천천히 처리합니다. 심지어 뒤에 사람들이 몇십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창구 앞에 있는 손님이랑 스몰 토크로 5분, 10분씩 이야기하는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아마 놀라 자빠질 겁니다. 스몰 토크의 나라답게 그렇게 뒤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앞 사람이랑 날씨 어떠냐, 귀걸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 한국에서는 이거 그냥 점심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면 끝날 일입니다. 뭐든 후다닥이잖아요, 한국은. 일반 기업 서비스 창구도 그렇고 관공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빨리 처리해 주려고 애를 써주시고 한 10분만 기다리게 해도 기다리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하고요. 이런 한국의 엄청난 관공서 일처리를 경험하다가 미국에 오시면 화병 나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미국 다 약간씩 장단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기 이전에 정말 미국 생활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이 영상을 클릭해서 이어서 보시죠.